After Phonics 코스가 있고요. 스토리 라이팅 코스, 문장 쓰기 설명서 코스, 홀리 그래머 코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5개의 과정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Phonics 코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파닉스를 끝이 난 친구들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완전히 파닉스가 끝이 날 때, 파닉스 길게 하는 데는 뭐 수개월 걸쳐서 하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파닉스만 하는 게 음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서도 들어갈 것이고 단어도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 그 코스 자체 이름이 파닉스인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 파닉스 코스는 최소 아이가 영어를 3개월 이상 했을 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단어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fter Phonics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이팅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영어 홀릭의 기초 단계 책입니다. OK 라이팅과 브릿지 단계 책입니다. 그래서 OK하고 브릿지, OK 브릿지 이 순서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오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이팅 두 번째 코스는요. 제일 좀 두꺼운 책이 있을 거예요. 홀릭, 라이팅 홀릭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8권짜리예요. 거기에 들어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행평가 대비가 되고요. 나만의 글쓰기, 진짜 에세이 쓰기가 훈련이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쓰기 설명서는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5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에 들어가는 필수 문법의 한 70%가 들어가 있어요. 30%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홀리 그래머 코스는 이제 지금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야 되는 262개의 문법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권을 하려고 하면 나는 홀리 그래머에 3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1과 2의 단어를 다 외워야지만 3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고등 문법 완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4개의 코스와는 다르게 어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작이라는 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작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어려우면 영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영작도 해야 되는데 단어도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릭에 지금 홀릭 그래머 코스 이외의 이 앞에 4가지 코스에는요. 단어가 굉장히 쉬워요. 쉬운 단어들, 기초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를 자꾸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영작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대표님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휘는요. 이때 과정에서는 단어를 반드시 내가 홀릭을 몰입해서 아이의 기초를 쌓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반드시 단어는 굉장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홀릭이 있는 단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홀릭 그래마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래마가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단어가 있어서 홀리 그래마는 뽑아서 쓸 수는 있으나 어휘력이 사이즈가 조금 넓어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프터 파닉스 코스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딩이 들어가 있고요. 스텝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딩이 가장 최신 책이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홀릭 스텝이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머, 오케이 라이팅, 그다음에 브릿지 라이팅이 있는데 지금 혹시 브로셔 들고 계실까요? 브로셔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 라이팅 책입니다. OK와 브릿지입니다. 8권과 9권으로 17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홀릭에서 진도 교재는 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진도 교재가 아니고 원장님들이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라이팅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요 얇은 책이 있어요. 베이직 스트럭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품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전치사라는 뉘앙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주인공 동작의 어순이 영어의 가장 기본이라는 그 주인공 동작의 기본 문장 이 3가지를 학습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책 안에서 이 모든 걸 학습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를 분권화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홀릭 스텝입니다. 홀릭 스텝은 이 앞에 있는 베이직 스트럭처를 가지고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2권으로 나누어서 저학년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어휘도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홀릭 스텝 1에는요. 품사와 기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형용사,
동사, 전치사까지가 들어있는 데서 전치사는 빠져있고 요 네 가지와 함께 주인공 동작 대상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홀릭 스텝 2는요. 전치사입니다. 아이들이 on이라고 했을 때 여기 딱 위에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뉘앙스로 익혀요. 아 이게 on이라고 하면 어딘가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표면에 붙어 있는 느낌이구나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영작화 시키고 at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그걸 향하는 느낌이다. to는 가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그런 뉘앙스적으로 전치사를 가르칩니다. 어떤 교재도 이렇게 전치사를 가르치는 교재가 문법에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전치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빠르게 익혀져요. 그림도 보고, 그다음에 대표님의 설명도 듣고, 교재 자체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쓰임에 있어서 아이들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릭에서 전치사를 잘 쓴 아이들이 무엇이 되냐면 주어 자리에 나는, 그녀는, 너는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토끼 한 마리는 꽃 위에 있는 벌 한 마리는 이런 것들이 후치수식이 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영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영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저학년을 타겟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작이요 원장님들 아무리 기본책이라고 하더라도 파닉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작이라고 하면 정말 영어로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빠닉스 좀 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해석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걸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많은 민원들이 막 이제 막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래서 더 쉬운 책을 만들었던 게 트레이닝 북 for reading입니다. 리딩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북이고 얘는 리딩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LT 라인의 리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킬북에 있는 독해책이 아닙니다. 정말 영작을 위한 독해책이고요. 이 책은 아이들이 영작을 하기 전에 영어 어순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리딩을 처음 들어갔을 때 또는 원서를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해석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단어를 나열을 하지 이걸 가지고 문장처럼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은는 이가 을을 붙이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책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런 걱정을 싹 다 날리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책은요, 관사어와 on, 더, 그 다음에 복수형, 그 다음에 주인공 동작을 얼마나 매끄럽게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a boy, 어복 이런 거 할 때 그냥 우리는 책, 뭐 애플이면 사과 이렇게 하는데 한 사과, 한 소녀 이렇게 해서 정말 똑같이 한 마리, 한 송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고양이, 그 고양이, 그 고양이들 이렇게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관사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동작이 들어갔을 때도 은는 이가가 붙고 이 다까지가 마무리되는 게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수형, 복수형 해석하는 것과 주인공 동작 그리고 2권에서는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다음에 3권에서는 that과 this가 들어가고 복수형이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행형까지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진행형이 있는데 전치사가 포함돼서 조금 길어진 진행형과 명령문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작이 들어간 문장, 진행형이 들어간 문장,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그 다음에 주어, 전치사가 들어가서 수식이 되어 있는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깔끔하게 해석한 연습을 하고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문장, 영작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얘가 되고 난 다음에 홀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재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들어가냐? 파닉스가 끝났다. 리딩 첫 번째 책을 하시면 됩니다. 리딩 첫 번째 책을 하면 한 소녀, 한 책, 한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간다. 나는 만난다. 너는 본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바로 연결돼서 홀릭 스텝이 들어갔을 때 지금 앞에서 했던 영어 문장 비슷하게 해서 영작을 합니다. 그래서 1, 홀릭 스텝 1이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은 트레이닝북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겁니다.
비동사까지 들어가고 전치사가 후치수식이 되는 주인공과 대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이제 홀릭 스텝 2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리딩 3, 4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베이직 스트럭처로 들어가서 앞에서 배웠던 홀릭 스텝 1, 2를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해주는 느낌을 한 번 더 해주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3을 하시는 겁니다. 리딩 3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단계에서 진행형이나 명령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갈 때가 가장 깔끔해요. 근데 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스탠다드한 순서 말고 커리큘럼 말고 원장님들의 원의 상황에 맞춰서 또는 학년에 맞춰서는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로 가도 되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홀릭 스텝을 하지 않고 리딩하고 바로 베이직 스트럭처 가도 됩니다, 원장님들. 또는 리딩이 빠져도 됩니다.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이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이직 스트럭처하고 브릿지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오브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1을 하면 브릿지 1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똑같은 게 순서예요. 단 브릿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오브를 먼저 합니다. 오브 코스라고 했어요. 오케이 1, 브릿지 1, 오케이 2, 브릿지라고 하는데 저희 이 교재에서요 가장 꽃은 오케이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4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여기가 탄탄하게 넘어가면 5, 6, 7이 쭉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케이 4가 끝나고 브릿지 4는요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1을 하고 오케이 1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브릿지 1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케이 1에 있는 내용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브릿지 1은요. 오케이 1과 브릿지 스타터, 스트럭처, 베이직 스트럭처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 4 같은 경우에는요. 브릿지 4-1 이전에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선형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되 조금씩 좀 더 확장이 되는 느낌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4단계에서 제가 꽃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동사의 활용을 하는 영작이 다 들어갑니다.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 일반 동사 부정문, 비동사 의문문, 비동사 부정문, 그다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다음에 조동사 문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 되게 못해요. 너 밥 먹을 거니? 했을 때 will이잖아요. will 쓰지 못합니다. 너 먹니? 라고 했을 때 do를 쓰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할 수 다는 can을 쓰는데 할 수 있어? 물을 때 can을 못 적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할 때는 must를 적지만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must로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이 되는 것과 한글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여기서 막 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OK 4단계 브릿지 4-1, 4-2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스토리 라이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반드시 다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OK 4, 브릿지 4-1, 4-2에다가 지금 브로셔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스토리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하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확인하지 않으면 5, 6, 7에서 오답 엄청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 가는 게 스토리 라이팅 코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원장님들, 오케이, 우리 홀릭 라인의 진도 라인이 끝입니다. 이 뒤에 라인부터는 원장님이 원하시는 책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사투리 쓰는데 사투리 뭐 이렇게 서울 분들을 많이 못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그나마 제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입에 볼펜을 물고 연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효지 원장님이 만족하실 만큼 귀에 쏙쏙돌하게 설명했다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또 완벽했나요? 윤희 원장님 이제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제 영어 공부방 이름이 오만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죄송해요. 사실 만나면 겸손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질문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 라이팅을 하고 나면 스토리 라이팅 심화 과정이 라이팅 홀릭 시리즈가 8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머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들어가는 5권에 들어가는 이 영어 문장 쓰기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머 24권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게 끝이 났을 때 만약에 오브 7까지 했어요. 근데 고학년이다. 그러면 이 아이를 빨리 영문서로 들어가서 영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끝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단 진도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요, 그냥 1부터 5까지 다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 끝냈을 때 아이들이 문법에 굉장히 부담감이 덜해요. 현재 저희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홀릭을 2023년 11월부터 10월인가 11월부터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얘네들 문법이 들어갔습니다. 문법도 들어갔고 독해도 따로 들어갔어요. 제가 독해도 하지 않고 홀릭을 몰입으로 막 1년 넘게 쫙 땡겼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홀릭을 다 잠시 이제 주 3회에서 주 2회로 바꿔가지고 독해 들어간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춰서 문법이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저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독해가 돼요. 내가 너 해석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주인공 동작이 잘려지는 거예요. 주인공 동작 대상, 주인공 동작 대상이 자기 습관적으로 아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동작이고 얘가 대상이구나라는 게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는 게 주인공이 조금 길어져 있는 것도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있는 것들, 동명사가 있는 것들이 되고 목적절에 대절이 들어가 있는 것도 되고요. 좀 더 나가서 진짜 똑똑한 친구 경우에요. 그 관계대명사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했을 때 아이들이 해석까지 잡아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석까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다른 교육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라인만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래서 저는 고학년인 경우에는 중학교 문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문서 5까지를 완성하시고 문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우리 주변에 원어민이 있는 영어 학원이 굉장히 많다. 주변에 뭐 국제학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특수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고 또는 얘가 영유에서 계속 영어 어학원 다니다가 온 친구다. 그런 친구는요. 오브 끝나고 영문서를 들어가기보다는 영작 심화 있는 이 코스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얘는요, 그냥 완전 에세이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교재예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드리면 모든 지금 책들은 하나의 유닛에 하나씩의 문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법을 익히고 영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런데 라이팅 홀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법들이 3개 또는 4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대표적으로 타겟이 되는 문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으면 영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아이가 영작을 창의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영유 출신이 많거나 또는 영어를 굉장히 뭐 리터니가 있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되게 풍성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예를 하시면 되고 이 책을요 다른 책들과 다르게 특징이 뭐냐면 제일 앞에 한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단어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해석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문장들이 많아요.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뒤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스토리의 문장과는 약간 미묘하게 바꿔서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을을 좋아한다 해서 뒤에 왔을 때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로 바뀌어버리면 3인칭 단수가 1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ike가 likes가 like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휘나 문법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놨어요. 대표님 책을 만드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일 때도 앞에 나온 내용과는 약간 다른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아이들이 영작을 반복적으로 시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다양하게 문장을 써볼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영작 심화 단계고 요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법에 한 70% 정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장님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2인데 애가 너무 잘해. 시험도 90점 나와. 하고 영어 문장 쓰기 설명서 들어가잖아요. 얘 그만둘 수 있어요.
나 저 학원 안 다닐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재는 반드시 그 레벨 테스트 있죠. 그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오브 단계에만 레벨 테스트가 있고 뒤에는 레벨 테스트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홀릭의 진도 교재는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진도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저한테 레벨 테스트 했는 거 사진만 딱 찍어서 이거 봐주세요. 말도 안 해도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260, 요 밑에 있는 그 홀리그래마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문법 배워야 될 문법에 262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24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최소 단어로 문장 쓰기지만 982개의 단어가 필요하고요. 약 12,000문장의 라이팅을 훈련을 시켜주고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한 권의 책이 막 5형씩만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오브가 7단계까지는 다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풀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홀리 그래머는요. 중학교 1학년은 1권부터 13권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2학년, 3학년이 14에서 20권까지 담겨져 있고 마지막 4권은 고등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조, 특수, 구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1권부터 13권까지 있다고는 하나 조금 2학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14권에는 수동태도 있고요.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 오형식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몇 권 풀려봐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만약에 우리 아이의 문법을 방학에 조금 잡아주고 학기 중에 나오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문법을 타깃으로 뽑아서 풀리고 싶다. 그때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O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게 시험 범위다. 그래서 이 O형식을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은 O형식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뽑아서 풀리기는 조금 부족한, 이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O형식이라고 하면 진짜 이게 이렇게 생긴 게 O형식이고 O형식에는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쭉 해서 마지막에 O형식의 그 PP까지 들어가는 거, 조동사가 들어가는, 뭐, 5만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우리 단톡방에, 대구 경북 단톡방에 원드라이브로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저희 또 대표님 본사가 만들어준 교재 사용 가이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긴 하나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진도 교재가 OK랑 브릿지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업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교재 구성은요, 원장님들 제일 처음에 복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를 알아야지 아이가 영작을 할 수가 있어서 새 책 나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이들이 단어를 미리 좀 할 수 있게 수업을 해주시면 되고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는 센텐스 빌딩이라는 게 바로 그 어휘 뒤에 나와요. 센텐스 빌딩은 6개, 7개, 8개, 막 11개까지가 있습니다. 센텐스 빌딩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책들의 복습 부분하고 이 책에서 배워야 할 예습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이번에 배울 책에 대한 예습도 위에 나오는 단어를 힌트로 다 줬어요. 그것만 보고도 아이들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가뭄에 콩 따듯이 한 명씩밖에 없잖아요. 오답이 조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텐스 빌딩 때문에 오답이 많다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풀려보고 얘가 OK 4에 대한 센텐스 빌딩을 풀고 있다면 그 앞에 있는 8권 정도의 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 걸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차. 그 다음에 얘가 정말 똑똑하고 영어적으로 추로 능력도 좋고 영작 능력도 좋고 센스도 좋아서 배우지 않은 것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확인차. 그렇게 하시고 채점을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채점을 해주시고 나중에 좀 느린 친구들은요 중간에 또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채점을 하고 오답은 안 고치고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머 가이드는요. 이 책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요소, 처음 들어가는 그 문법 요소들. 예를 들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 대명사의 소유격, 이 전에 센텐스 빌딩과 어휘를 하고 그다음에 파트 1, 파트 2에서 이 책에서 배워야 되는 그래머를 학습을 하고 영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 라이팅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앞에서 배웠던 문법과 이번 책에서 배웠던 문법 총망라해서 스토리를 막 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이의 동사를 얼만큼 잘 활용을 하는지 늘 지켜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뒤에 스피킹 프랙티스입니다. 타 교재와 타 브랜드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이 아이가 한글 문장, 배웠던 한글 문장을 얼마나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킹 스피드 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섭이라고 불러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꾸 우리가 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섭이 뭐야? 라고 하십니다. 섭은 스피킹 스피드 업이라고 해서 앞에 그 문장 제목 제일 위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춰서 그 문장을 읽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책이 패턴으로 된 문장을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던 천일문, 초등, 천일, 뭐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초코, 천일, 초코 센텐스 여튼 그거요. 그거 보면 I am a 해놓고 뒤에 대상 보어라든지 이것만 바꿔가지고 애들이 계속 패턴화된 문장을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데 홀릭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정말 스스로 문법을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스피킹 스피드업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문장이 되게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걸 암기해서 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한다라는 의심은 버리셔도 돼요. 정말로 아이가 이거를 문장의 어순을 이해를 하고 문법을 다 이해를 하고 아이가 스피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피킹이 자유자재로 잘 되어야지만 어순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수업에 되게 많이 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잘해요. 그래서 저는 타이머를 들고 아이들이 계속 그걸 연습하는 시간을 하루에 늘 올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교재 수업 진행 순서는요. 책 순서대로 가면 좋겠으나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스토리 라이팅이 그러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보케블러리는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작이기 때문에 영어로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센텐스 빌딩은 복습이 60에서 70%로 구성되어 있고 예습이 30에서 40% 비율로 되어 있어서 앞에 배웠던 모든 책의 내용들 다 나와 있고 이번에 배워야 될 그 책의 예습이 통합적으로 있어서 학습이 가능하고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보케블러리하고 센텐스 빌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머를 나가십니다. 네, 단 채점을 하지 않고 그래머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센텐스 빌딩을 중간에 채점하고 아이 그 수정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머 가이드하고 수업을 보시면 파트 1에서 우리가 소유격이나 이런 걸 배우면 바로 그 뒤에 있는 수업 스피킹 부분에 가서 파트 1에 대한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트 2 들어가서 비동사를 배웠으면 또 파트 2 스피킹 하는 겁니다. 스피킹과 그래머 가이드는 짝꿍이에요. 오늘 대명사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문장이 그대로 서브로 가 있습니다. 걔도 서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투로 문장 들려쓰기 배웠으면 또 스피킹 가서 투로 문장 들려쓰기 영작한 거를 입으로 내뱉는 거 연습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스토리는 중간쯤부터 들어가세요. 안 배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토리 라이팅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스토리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복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센텐스 빌딩을 풀리세요. 채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 가이드와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쯤에 센텐스 빌딩을 채점을 하고 아이한테 고치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이팅 중간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중간에 채점시키는 이유가 생각보다 오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배운 상태에서 예습한 부분을 오답을 막 고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거북이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푸는 것 자체를 중간에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얘를 권장을 합니다.
아니면 어려워서요. 그냥 채점을 나중에 하고 그냥 같이 고치면 돼요. 중간에. 그래서 토끼바 정말 진짜 힘든 친구 아니면 전국에 있는 하위권 친구가 아니면 책의 순서대로 쭉쭉 나가되 채점만 뒤에 해주시거나 또는 수정만 뒤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채팅 쓰고 있는데 제가 넘어가는 건 아니죠. 자, 그래머 가이드입니다. 그래머 가이드는요, 원장님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목소리로, 내 에너지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대표님 강의 틀려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5번, 6번 물어보는 친구 있잖아요. 우라통에 치밀기 시작하죠. 근데 영상 속의 대표님은 전혀 화내지 않고 아재 개그로 아이들을 빵빵 터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감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리 홀릭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대표님이 인강을 보실 시간이 없더라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강의를 같이 보시거나 아이들에게 강의를 먼저 시청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또 뒤에 후에 조금 들어보시고 아이들에게 같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강의와 그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과 원장님의 강의가 완전히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혼란이 없어요. 용어 자체도 문법과 문법책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원장님들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대표님 영상을 보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프랙티셔너 교육, 엑스퍼트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교육을 다 시청하고 나면 교육 이수증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수강권도 6개월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손해 볼 거 없고 나도 배우고 동영상 수강권도 받고 자격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꼭 신청해서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개념 설명을 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혹시 모르니까 예제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듣고 와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쓰고 선생님이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 훈련 하는데 저는 서 훈련을요 온라인을 먼저 연습을 시키고 수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카드와 원아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쓰고 있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세미나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머 가이드와 수업은 같이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별 학습이랑 그룹 수업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스토리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대부분 숙제로 내고 있습니다. 과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과제로 주지 않고 뒤에 거만 주는 이유는 클래스 카드나 온라인에 그래머 가이드의 문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은 열심히 배띄웁니다. 근데 스토리 라이팅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번역기 돌린 사람들 다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이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숙제로 내고 선생님이 채점을 직접 합니다. 설명 없습니다. 너무 못하는 친구 있으면 대표님이 스토리 라이팅 인강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거 한번 보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반드시 치게 해주세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할 수 있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문법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좀 더 영작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책은요,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이제 뭐 장문에 대한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이것만 영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그 입시에 맞춰서는 한글 문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영어로 쓸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치브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연습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어치브 테스트를 반드시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사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안 열어놨군요.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하고 나면 제가 아이들에게 리포트를 써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약간의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와, 잠시만요, 원장님들. 큰일 났다. 녹화 안 하고 있었네요. 오늘 오신 분들만 다 보는 걸로. 어쩔 수가 없다. 어디 있을까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자, 이게 저희 서티피케이트가 모아져 있는 자료들이 따로 있어요. 앞에는 수료증이 있고요. 그 수료증 바로 뒷면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홀릭 스텝 1이에요. 홀릭 스텝 1의 서티피케이트 뒤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문법을 배워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치고 나면 그 시험지와 얘를 같이 집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3이라는 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낼 때 요렇게 어머님들께 요 부분에 색칠을 드립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다가 앞에 책을 다 배웠고요. 3까지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에서 앞으로 이 책을 나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적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께 어머니 우리 누구누구가 오케이 3이 끝났어요. 이제 브릿지 3 들어갈 거예요. 막 쓰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도대체 오케이가 뭐고 브릿지가 뭔지 도통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면 요렇게 그래머 맵이 있고 시리즈에는 이 책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전 얘를 보내드리고 여기다가 어떤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치브먼트 테스트 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자꾸 오답이 나오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 치고 틀린 부분에 제가 체크를 딱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다가 적어요. 비동사의 활용에 약간의 오답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피드백을 아이에게 줬고 다음 책에서도 이 부분을 뭐 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씹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써서 시험지와 다 푼 책과 그다음에 이거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대명사, 명사, 형용사, 동사 기본 문장은 알고 있지만 비동사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오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대구 홀릭이라는 원드라이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다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홀릭 레벨 어치브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홀릭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샘플이 스텝이었습니다. 스텝 2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운을 받아야 되네요. 그럼 아이가 여기 있는 시험을 칠 겁니다. 시험을 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계속 틀리는지가 보여요. 보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하고 어머니 이런 문장들이 틀립니다. 라고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OK 라이팅에 있는 테스트를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확인하고 문법적으로 맞는 거 찾고 그다음에 영작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얘는 하지 않고 바로 얘로 넘어가요.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영작을 하고 이 밑에 문법 조건을 가지고 영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 조건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ertificate 바로 뒷면에 있는 문법과 다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개. 소유격부터 부정문, don't까지 있죠. OKE는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교재 수료 증서 OK 뒤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B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딱 동일하죠.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가 어떤 부분이 정답이고 어떤 부분이 오답인지 체크해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멘트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다른 리포트 안 쓰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혜민 리더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혜민 리더님이 만들어줬는데 혜민 리더님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시트에다 다 모아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스텝 1, 스텝 2 페이지 이렇게 잘라놨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여기서 원장님들이 이 책을 보고 그룹 수업이면 그룹 수업에 맞게 차시를 정해 주시면 돼요.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고 이도 이렇게 3 하루에 2개씩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차시를 원장님들이 정해서 그 한 달 동안에 이거 그룹 수업 하시는 경우에는 차시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하셔도 되고 그룹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저는 얘를 붙여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센텐스 빌딩에 보시면 5문장씩 되어 있습니다. 센텐스 빌딩이 5문장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묶었어요. 그럼 하루에 얘가 최소 15개 정도를 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머 가이드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머 가이드 GG 프랙티스 1입니다. 여기에서도요. 15문장씩 잘라놨습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15문장입니다. 15개씩. 대부분 15개씩의 문장으로 잘라놨고요. 스토리 라이팅은요, 문장 수가 좀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15개로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거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보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15문장씩은 최대한 다 쓰고 가고, 15개를 덜 했을 때는 그것을 과제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날짜가 7월 10일이다. 그리고 덜 했는 거는 숙제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에 딱 붙여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센텐스 빌딩의 서브는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그래머 가이드만 서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7월 12일 날에 했고 전체 다 했으면 얘는 바로 65페이지에 가서 서브 연습을 시키면 됩니다. 얘들은 짝꿍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과제로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얘는 뭐 7월 한 15일 정도부터 과제로 나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과제 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어치브먼트 테스트 8월 3일 한다. 그래서 요거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게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 이해하시겠나요, 원장님들? 다시 센텐스 빌딩은 하나마다 센텐스 빌딩 하나마다 1에도 5문장, 2에도 5문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15문장씩 묶었어요. 아이들이 50분 안에 이게 영작을 하고 채점할 때는 15문장이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15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머 가이드도 고맙게 대부분 15문장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문장, 15문장씩 묶었고요. 스토리 라이팅은 15문장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맞춰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덜 했으면은 바로 이제 과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과제를 안 간다고 했죠. 애들이 100개 오기 때문에. 근데 혜민 리더님은 과제로 간다고 하셔갖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 혹시나 원장님들도 과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 수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는 없는 부분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64쪽 가서 이날 수업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스토리 라이팅과 센텐스 빌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짰습니다. 센텐스 빌딩 과제로 나가는 경우에는 수업 부분의 칸을 이 부분을 회색으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15문장이 나오고요. 브릿지 3 정도 가시면 스토리 라이팅이 되게 많아요. 이 밑에 거는 잘못됐네요.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스토리 라이팅이 점점 많아지다가 10까지 막 있어요. 요런 것들. 그래서 얘는 지금 어차피 진도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OK 7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리딩도 뒷부분에 만들어 놨습니다. 리딩은 한글 쓰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앞에 거 녹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정말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똑같은 거 다음에 또 해야 될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혹시 녹화하신 분 없으세요? 혹시 녹화하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교재 커리큘럼과 교재 설명, 그다음에 그 플래너 설명까지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원드라이브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정보를 몰라서. 우리 단톡방 공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네, 네, 원드라이브는 제 찾아볼게요. 핸드폰 뒷번호 4자리를 눌러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오늘 줌 때문에 제가 그 공지를 잠깐 내려놨는데 음, 여기 들어가시면 이재호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 3선 줄 3개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게시판 있어요. 게시판 누르면 여기 공지가 따로 있죠, 공지. 여기 공지에 네네, 요거 네, 제일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지금 네네. 제가 이거 바로 다시 공지를 올려버릴게요. 음, 그럼 여기에 제일 위에가 원드라이브고 B번이 제 핸드폰 뒷번호에 있습니다. 네네. B번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식 플랜은 여기 있고 도장 3종 세트가 있어요. 나중에 교육 받으시면 이게 물어보실 건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교육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레벨 테스트 영작 채점 기준까지 올렸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아워 또는 클래스 카드 그 교육들 내용은요, 우리 여기에.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영어 올릭 들어간 거. 안 보이시나? 영어 올릭에 들어가셔서 여기 온라인 학습실 강의 보기 들어가시면요. 대표님 강의도 있지만 이 뒤에 영어 올릭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 세미나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피킹 훈련이라든지 방학 특강 내용, 학원 홍보 노하우, 베이직 스트럭처 수업 적용 방법들이 있는데 베이직 스트럭처 적용 방법 들어가서 47분쯤 보시면 도장 3종 세트 활용법이 나옵니다. 네, 제가 또 빵빵한 사투리로 즐겁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이게 학습법은 대표님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와 있는 그 강의 노트에 여기 뭐 답지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원드라이브에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서 찾아서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PPT를 넣어놨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만든 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 그래도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여기 홍보 시트 자료에 들어가면 여기, 여기 홍보에 PPT를 넣어놨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쓰시면 돼요. 뭐 입시 바뀌는 거 서술형 내용이 이렇고 수행평가 이렇게 하고 40%가 이제 수행평가인데 여기에 쓰고 말하고가 들어간다. 지필평가에서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5%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아이들이 영작한 내용들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가셔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셔 병합했던 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이거 보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개정 교과서 문법이랑 홀릭 문법 매칭시킨 것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1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1 문법이 몇 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들어가 있,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보시고 어머님들한테 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원드라이브에 자료가 없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끝났고 녹화해 주시는 분을 찾았어요. 구세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부끄러우니까 개인톡 주셔도 됩니다, 원장님들. 없으실까요? 재근 원장님 아기가 아직 안 자나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원장님들 늦은 시간에 감사하고 나가주셔도 되고 지금 아직 감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질문 없으실 수 있어요. 아직 수업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아, 수조금 아프겠다. 그래서 써보시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요 수업이 없습니다.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제가 춤을 추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네, 그 시간만 피해 주시면 돼요. Recording stopped.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 단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은 영은 원장님밖에 없으시죠?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원장님, 원래는 저희 단톡방이 대구 경북 단톡방인데, 그거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